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무려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1억 원씩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주목을 받았는데 곧 이것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 또 5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과세가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사례를 통해서 근로소득, 증여소득 등 모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정말 이 뉴스는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뉴스인데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세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사례를 좀 간단히만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영그룹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 총 70명에게 인당 1억 원씩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더 큰 주목을 받는 건 바로 세금에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던 직원이 1억 원이라는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만약 38%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받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면은 4,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그대로 발생된다는 것들이 추후에서 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너무 많은 거니까 증여로 봐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부영 측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세법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주목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와, 직원들에게 1억 원씩 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니까 굉장히 좀 이게 1억 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혹시 이게 증여세로 과세될 근거는 전혀 없는 걸까요? 네, 아쉽지만 증여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기업한테 받는 대가는 전부 근로소득으로 모아 과세한다라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부영그룹과 비슷하게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받는 분들이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만 예외적으로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로소득세가 이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그래서 낮은 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세법 기준으로 따지면 회사가 이렇게 지급하는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종교단체처럼 기부금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야지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소득의 대가로 1억 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지만 증여의 형태로 1억 원씩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씩을 전부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모순에 찌게 될 것 같고 결국 그 금액을 다시 근로소득으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세법 기준의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영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아마 고향 주민들한테도 1억 원씩 지급하셨을 때는 이거는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 개인 돈으로 의해서 주는 거고 그 외에 회사 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좀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못 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 입장과 받는 분에게 서로 좀 윈윈이 되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정부 부처들도 발빠르게 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분할과세라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즉 1억 원을 이제 받는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좀 나눠 가지고 과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해에 그 과세 표준이 1억 원이 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뒤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만약 자녀들을 3명 이상 낳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실현되기 전에 좀 체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이 높은 상속세율이 가장 큰 뭐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부영그룹의 이 출산 장려금 이슈를 시작으로 이 근로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대한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